독자가 제공했다는 조선일보의 사진은 모두 4컷, 분신 전후의 사진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9시쯤 양회동 씨가 YTN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목격자 홍모 씨가 등장한 시각을 적시했습니다. 9시 36분부터는 초 단위로 자세한 상황이 설명됐습니다. YTN 기자가 도착하고 휘발성 물질을 뿌리는데 10초, 빈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지 18초 만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초 단위의 묘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알기 힘든 정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분신 장소인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은 맞은편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기사를 작성했거나 누군가 CCTV를 보고 나서 조선일보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그 시야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건설노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조선일보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보고서 A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목격자 홍 씨가 도착하기 전에 숨진 양 씨가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사실은 누락하고 홍 씨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고만 보도해 마치 양 씨의 죽음을 방조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족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자료를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넘겨 왜곡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MBC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을 누가 조선일보에 제공했을까? 이 물음이 중요한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배경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신을 방조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CCTV를 관리하는 검찰, 수사를 위해 영상을 가져간 경찰 모두에게 물어봤는데 두 곳 다 언론사의 CCTV 화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분신 당시의 모습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검찰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벽을 둘러봤더니 주차장 방향으로 각도가 다른 CCTV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CCTV 한 대는 종합민원실 출입구에 설치됐지만 방향이 분신 장소로 향하지 않았고 외벽에 달린 다른 한 대는 양 씨가 분신한 장소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청사 안의 카페 창문에서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페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검찰에 고 양회동 씨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제공했는지 공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검찰은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CCTV를 가져간 경찰도 수사 중인 사항은 절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가 분신할 당시 곁에 있던 동료가 막지 않았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양 씨의 분신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했는데요. 바로 곁에 있었던 그 동료가 MBC의 당시 상황과 양 씨와 나눴던 대화를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10분 넘게 양 씨를 말렸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목격한 건설노조 홍모 부지부장. 9년 후배인 양 씨와는 가족끼리도 교류할 만큼 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쌍둥이 2명 있어요. 내가 걔들을 어떻게 봐요?
큰아버지 했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와 소통을 끊었던 홍 씨가 MBC에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노동절 행사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강릉시청 화단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판사할 때 제출할 탄원서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썼대요. 차에 가서 쓸 테니까 조용히 혼자 쓰고 싶습니다. 형님 어디가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오전 9시 12분 양 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금 검찰청 주차장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야 임마, 11시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왜 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먼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 알았어 형이 금방 갈게. 9시 20분쯤 검찰청 주차장에서 만난 양 씨는 차량 뒤편 화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휘발성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형아 이거 뭐하냐 그랬는데 벌써 몸에다가 다 뿌리고 엄청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침착한 척 다가가려 했지만 양 씨는 라이터를 몸에 대고 접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한 통을 또 들고 있고 벌써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니까 이 라이터를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10분 넘게 이어진 만류와 설득에도 양 씨의 심경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판사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겠어요. 희동아 죽을 일은 아니다. 집이랑 금방 온다니까. 금방 온다니까. 유서에도 남긴 억울함. 양 씨는 자신이 공갈 협박범으로 몰린 데 대한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형님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공갈 협박범이래요. 애들이 할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양 씨로부터 미리 연락받고 온 YTN 기자까지 함께 말렸지만 양 씨는 결국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와보고 이 상황이 벌써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선생님 우리 이런 거 안 찍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찍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순간 그냥 붙인 거예요. 불이 붙는 걸 보고도 왜 바로 끄지 않았냐는 난처한 질문에 홍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꺼요? 그냥 순간 뻥 했는데 제가 맨몸으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진짜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떻게 불 끌 그것도 없었고 홍하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불이 붙는 폭발음에 이성을 잃은 홍 씨는 노조 지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희동이 죽었어. 희동이 죽었어.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저 그다음부터 기억이 진짜 잘 안 납니다. 그 펑소리에 저는 완전 갔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분신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사건입니까? 그걸 누가 생각을 했고 누가 방조라고 누가 시켜요. 수치심사 받는데 이게 죽을 일이냐고요. 걔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계속 울면서 형님 나는 진짜 나는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